난 시골에 산다. 이것은 내 땅이고 내 집이다. 이곳에서 난 도시에 살 때는 전혀 몰랐던 문제들에 눈을 뜨게 됐다. 그중 하나는 땅 관련 문제다. 땅이 없을 때는 몰랐지만 땅을 갖거나 갖고자 하거나 갖는데 실패하면 알게 된다. 인간은 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말이다. 태고적부터 인간들은 땅의 소유권을 놓고 피터지게 싸웠고 그 땅 따먹기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어찌 보면 동물들의 영역 다툼이나 다름없다. 예전에는 그것이 탐욕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것은 순전한 인간성의 문제다. 오늘은 시골에서 흔히 발생하는 토지 분쟁과 그것의 해결책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시골로 이사를 오면 시골인들의 땅에 대한 개념이 도시와 조금 다른 걸 알 수 있다. 이거 봐. 이런 애매한 데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야. 도시의 땅들은 정확한 측량과 법적 서류로 잘 정리되어 있는 반면 시골은 오래된 지적도가 실제와 다르거나 땅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분쟁의 대상도 도시는 기업, 투자자, 조합 등 다양하지만 시골의 싸움 대상은 그냥 옆집 사람이다. 내 땅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도로로 쓰고 있어.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런 데다가 이제 차 채우고 막 주차하는 것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하지. 주차하시지 마시라고요. 내 땅이라니까요. 다 같이 다니는 도로잖아요. 내 땅 경계에다가 음식 쓰레기 같은 거 쌓아둘 수 있잖아. 근데 여름에 이제 파리가 이 옆집의 입장에서는 싫을 수도 있거든. 그치. 자기 집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그런 걸로도 싸우지. 경제적인 이해관계보다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일 때가 많기 때문에 도시에 비해 싸움의 규모는 작을지언정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그에 못지않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자신의 땅과 남의 땅의 경계선에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있다. 집집마다 측량하면은 중간에 이렇게 경계선이 있잖아. 그럼 거기는 뭐야? 아무것도 하면 안 되거든? 누구의 땅도 아니거든? 남겨놔야 되는데 걷다가 이제 나무를 심는 거지. 또르르. 나중에 나무가 크면 유한해지는 나무가. 나무가 훗날 성장할 것을 고려하면 경계선보다는 자신의 땅에 나무를 심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그런 상식이 없는 사람과 싸워봤자 좋은 꼴 볼 리 없다. 옆집으로 막 이렇게 넘어가잖아. 거지 다 넘어가지. 근데 그거를 이제 고려를 하고 처음부터 자기 땅 안에다 심어야 되는데 그냥 냅다 경계선에다 심기도 하고.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지 사람들. 그냥 직접 생 울타리를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하는 편이 낫다. 지적도 보니까 막 길이 겁나 크게 나 있는 거지. 길 크게 잘 나 있네. 평당 2만 원이야. 얼른 사야지 하고 딱 지적도 보고 샀어. 근데 가보니까 이제 땅이 값싼 땅을 지적도만 보고 얼씨구나 하고 구매했는데 나중에 현장을 방문한 뒤에야 오랜 세월 동안 물줄기가 바뀌면서 땅의 일부가 하천에 편입돼 버리는 경우도 있다. 땅 주인과 시청에 대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이미 사버린 땅의 복원 문제를 놓고 시시비비를 다투다가는 제명에 못 산다. 그냥 매수할 땅은 반드시 현장 답사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것에 만족하도록 한다. 그만큼 시골의 땅 문제는 복잡하기 짝이 없다. 본인의 땅을 사고 팔고 관리하는 것도 복잡한데 남의 땅 문제까지 얽히면 더 말할 것도 없다. 토지 문제는 시골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며 때로는 거주를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 토지 분쟁은 가능한 싹부터 잘라버려야 하는 일이다. 오래전 엄마의 집을 지을 대지를 찾아다니던 때의 일이다. 우리가 발견한 곳은 양지 발랐으며 배산임수였고 들어가는 길도 이미 나 있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맹지는 구매해봤자 도로에 닿아 있지 않으면 그 사이의 땅을 모두 구매하거나 땅 주인에게 지상권이나 통행권 같은 지역권을 받아내거나 그래도 협상이 안 될 경우 재판을 통해 통행권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길이 나 있었고 우리는 고민 없이 토지를 매수했다. 여기서 시골 토지 구매 시 주의할 점 첫 번째. 매수할 토지가 정말로 도로에 닿아 있는지 확인한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지만 우리 땅과 도로 사이에는 10평 남짓한 땅이 있었다. 그리고 길로 보이는 그것은 누군가의 소유였다. 와 이거 대박이다. 도로랑 딱 닿아 있다고 딱 샀는데 이게 있어. 하지만 괜찮다. 구매하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땅 주인 할아버지를 찾아냈고 땅 매도를 부탁했다. 그리고 당연히 그 할아버지는 거절했다.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는 땅을 팔 의향이 없었으며 돈도 필요 없었고 그 땅을 쓸 생각도 없었다. 금액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주의사항 두 번째, 땅 주인이 제정신인지 확인한다. 그가 어느 날 판매 의향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면 대뜸 퇴짜를 놨고 다시 전화를 해서 찾아가면 또 퇴짜를 놓는 식이었다. 이유는 모른다. 나 안 파는 거죠 절대. 그냥 이유도 없어. 제가 시간 돼요? 한번 와보시죠. 그래가지고 가면은 그냥 순수 악연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어디서 어떤 복병을 만날지 모른다니까. 황당하지만 가끔은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해결책인 경우도 있다. 그래야 내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인생을 아낄 수 있다.
결국 그 땅은 포기했고 기존에 샀던 토지는 그곳을 농지로 사용할 뿐이 매수해갔다. 맹지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을 뿐 농사에는 상관없기 때문이다.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계속 사람을 농락하기만 했던 10평 땅 주인의 의중은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시골에서 겪는 땅 문제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결국 사람 문제다. 땅이 복잡한 게 아니라 인간이 복잡하다. 그 이후 여러 고난의 과정이 있었고 엄마는 요양원 겸 별장을 짓게 된다. 그리고 그곳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대문 앞에 시유지를 누군가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무와 각종 잡동사니를 잔뜩 쌓아놓은 것인데 이런 거 쌓아놓은 거야. 이런 게 쌓여 있었다고? 헐. 이거 쓰레기야. 그 땅은 누구의 것도 아닌 시의 것이었으나 집 대문 바로 앞이었기 때문에 순전한 인정에 기대서 물건을 치워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물론 폐자재의 소유주는 그 부탁을 그냥 웃어넘겼다. 그 많은 걸 치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주의사항 세 번째, 주변 땅의 쓰임새와 분위기를 파악해야 한다. 내 권한 밖의 땅을 깨끗이 치워달라고 부탁하기엔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 그럴 땐 권한을 만들면 된다. 주거지와 인접한 시유지는 시청의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시청에 가자 직원은 허가증 같은 것을 발급해줬고 우리는 그것을 폐자재의 주인분께 보여드렸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물건을 당연한 듯이 치우지 않았던 것처럼 또 당연한 듯이 치웠다. 협조의 명분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명분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순조롭게 일을 끝낸 다음 날 시청에서 연락이 왔다. 죄송하지만 허가증을 발급해준 땅이 하천 옆이라서 허가증을 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원래 하천 근처 시부지는 일반인에게 사용권을 주지 않는 게 법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 주의사항 네 번째, 땅 문제 해결은 운도 좀 따라줘야 한다. 시청 직원이 실수로 내준 허가증 덕분에 우리는 대문 앞에 쌓인 폐자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미쳐버린 타이밍이 아닐 수 없다. 시골집 주변은 시유지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솔직히 이건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다. 우리 이웃의 경우 처음 땅을 사서 털을 닦고 있을 때 뒤쪽 산의 시유지를 누군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사용료는 내야 돼? 다 다른데 우리 이웃집 그 뒤에 시우지는 5만 원이었어. 와. 그는 1년에 5만 원 정도의 도지세를 시에 지불하면서 그 땅을 쓰고 있었다. 자기 집에 붙어있는 시우지는 완전 거저 쓰는 땅이야. 건축물을 올리거나 집을 막 짓거나 뭘 할 수는 없어. 근데 농사는 지을 수 있어. 만약에 시우지가 딱 붙어있다. 그럼 난 텃밭까지 있는 땅을 살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시우지에서 농사 지으면 되는 거야. 우리 이웃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집을 지었을 때 집 뒤편의 땅을 텃밭으로 사용하는 것 이상의 시나리오가 없었다. 크기가 어땠는데? 400평. 크다. 난 작은 땅인 줄. 그분은 시유지 임대인에게 사용권 양도를 부탁했고 당연히 거절당했다. 그래서 땅을 포기한 건 아니고 결국 150만 원 정도를 주고 시부지 이용권을 양도받았다. 주의사항 다섯 번째, 토지 분쟁은 기미가 보이는 즉시 지혜롭게 해결해야 하며 그중 돈이 가장 쉬운 해결책이다. 이웃이 터를 닦고 있었을 때 그곳은 공터였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나중에 집을 짓고 다른 집들이 더 들어서고 작은 마을이 형성됐을 때 그 마을의 땅 가치는 몇 배로 뛰었다. 그때 가서 시부지의 사용권을 양도해달라고 부탁했다면 150만 원 정도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든 분쟁은 조짐이 보이는 즉시 현명하게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득이다. 시우지를 원래는 일반 개인이 살 수가 없는데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시우지를 개인이 살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려. 어떤 요건에 충족이 되면은 그 시우지 살 수 있어. 오랫동안 빌려가지고 제일 많이 쓰던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우선 권한을 갖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집에 딱 붙어있는 시우지 있으면은 빌려가지고 계속 쓰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기회가 주어져.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기도 하므로 자신의 시골집 주변에 개발 계획이 없는 시부지가 있다면 미리 사용권을 얻어서 사용하고 있는 편이 좋다. 미래의 신에너지가 발견되면 공중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다. 오늘날 인간은 모두 땅 위에서 살아가고 모든 땅에 인간들은 이름을 새겨놓았다. 모두가 조화롭고 평화롭게 어우러져 살아가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곳에서 때로 난 모두가 사용하는 길을 막는 사람들을 본다. 타인의 땅을 파헤치는 몰상식한 사람들도 있다. 공자는 논어에서 기소부욕, 불시어인이라고 말한다.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 이 말은 기소욕 시어인으로 바꿔 쓸 수도 있을 것이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라는 뜻이다.
도시든 시골이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땅을 밟아야 하듯 다른 이도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내 땅을 밟아야 한다.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고달파지는 것이다. 낙원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이 있는 곳에서 피어난다. 행여 다른 이의 낙원을 지옥으로 만드는 이가 있다면 그 역시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자. 오늘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남을 배려하는 하루 됐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친다. 오늘의 날씨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느낀 점, 이런 날은 왼종일 방콕하는 것이 맞다. 몸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어 참으로 감사하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혓바닥 왜 저래?